이 자동차 정비업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표정에서 지금 나타나셨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이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물을 흐리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나쁘게 여길 건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나는 그만큼 할 수 없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나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거기랑 똑같이 한다, 똑같은 장비로 한다, 똑같은 공정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고, 사실은 그들을 욕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분들도 보는 눈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 이런 분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 고객님들 요즘 이제 많이 스마트하고 정보력도 굉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려면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비소를 찾는 기준.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맛집 찾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줄 서 있는 집. 프리할 차가 항상 대기가 많은 곳들이 아무래도 잘해요. 대부분 사기를 칠 수 있는 염려도 많이 없어요. 매우 한가한 업체들은 한 대 한 대 내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꼼꼼히 봐주는 척을 하지만 사실상 멀쩡한 거를 더 수리할 가능성이 높죠. 진짜 바쁜 업체들은 수리를 덜 하죠. 정말 딱 해야 될 것만. 이것만 하면 가요. 됐어, 안 해도 돼요. 음. 항상 이렇게 좀 팔이 날릴 것 같은 그런 곳에서는 매출을 올리려는 게 혈안이 돼 있겠죠. 감독님이 질문 있다고 하시는데 티볼리 1000만 원짜리를 구매했는데 네. 아펜다 판금 도색만 하는데 120만 원을 불렀대요. 아펜다 판금도 색이요? 아펜다 하나에? 교환해도 앞에 펜다는 교환해도 100만 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대로 호객님 거기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뭐 한 집 더 가보는 수밖에 없죠. 비교를 해보는. 비교해보고 옆집도 가보고 신뢰가 가는 곳으로 한 곳만 딱 가보고 120만 원에 이 새끼들 눈탱이네. 그리고서 모든 정비업체를 또 싸잡아서 그렇게 또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소비자들도 눈탱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한 집 더 가보고. 이 중고차가 이제 요즘은 이 경매를 통해서 뭐 어플이라든지 인터넷 뭐 그런 걸 통해서 처리를 하듯이 이 정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비싸게 사가면서도 이제 좀 고객한테 기만하는 행위들이 좀 생기는 듯이 이 정비도 그런 어플 비교를 통해서 무조건 싼 것만 찾으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쌀 거예요.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몇 프로는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진율을 가지고 그쵸. 일을 하잖아요. 견적 비교 어플에서 나오는 전 사기라고 봐요. 차 사진 한 장을 두고요, 뭐 1,800원, 수입차는 2,800원. 우리가 돈을 내고 그 견적이 입차라는 방식이에요. 그럼 소비자들은 사진 하나 올려놓고 한 5개, 10개 업체에서 된 사람 업체, 마음에 드는 업체에 가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지역 내, 이 관내 손님인지 부산 손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뢰하지 않아요. 저렴하게 수리하는 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죠.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하고, 그거는 소비자들의 니즈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을 잘 건드린 건데, 네. 과열 경쟁을 만드는 거는 우리 정비사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면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영업이 안 되니 중고차에도 허위 매물이 있잖아요. 우리도 허위 견적인 거예요. 저도 이제 수입차를 몰고 있어요. 사고를 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제가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수리를 맡겼을 때 순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품이에요. 하체 서스펜션이라든지 네. 소모품, 뭐 배터리라든지 그런 거는 정품이랑 사제품이랑 성능의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보쉬 제품을 보쉬만 파는 게 아니고 보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벤츠로 그쵸. 납품하고 BMW로 납품하고 네. 하잖아요. 그냥 엠블럼을 바꿔서 바꿔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 관련해서는 조금 성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그 인증 부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모든 차량들은 브랜드사의 그 정식으로 이제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식 업체를 가는 것과 아니면 사설 업체 가는 것의 이제 차이점? 제가 정식 센터에 있을 때는 저는 테크니션이었고, 저희 같은 외부 공업사에 있을 때는 막공장이 돼버려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월급을 받을 때는 막공장에 다니는 현장 공돌이 정도 되고요. 이제 센터에 가면은 그런 개념인데 다르지 않아요. 삼겹살집이랑 비슷해요.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 소비자들이 젊어지고 정비소 자체가 많이들 업그레이드 됐죠. 요새 그렇죠.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냐 사설 업체냐라고 네. 하는 거는 청와대 출신의 사람이 나와서 자기 중국집을 하잖아요. 네. 저도 벤츠 출신이 나와서 벤츠를 고치듯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하느냐. 성의가 거의 승패를 좌우하죠. 제 이름은 성흰대. 아. 뼈대 사고라고 하죠.
그 차량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 피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누가 고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잘 고친다면은 굳이 피해야 될 이유 없어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쇼바를 잡고 있는 게 이게 휠하우스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있는 게 프레임이에요. 사이드 멤버. 사이드 멤버. 아, 이거 사이드 멤버가 많이 먹었네. 아, 이거 성능 점검 기록부에 사이드 멤버 체크돼 있어요. 앞에 전면 사고가 꽤 컸던 거예요. 라이트도 중고일 거예요.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사이드 멤버를 수리한 흔적이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사이드 멤버 사고 수리 흔적을 여기 지금 도색을 베이스 칠만 날려가지고 망치질한 흔적도 있고 불을 대가지고 용접을 한 흔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조금 성의가 부족했다. 운행에는요, 그러면? 아, 운행에는 사실 지장은 없어요. 충격이 딱 났을 때 사이드 멤버가 접히면서 충격을 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올곡이 피려면 불을 대면 안 되는데 네. 워낙에 초고장력 강판이다 보니까 불을 대가지고 그걸 늘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짧은 프레임을 길게 늘려놓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꺾인 걸 이렇게 핀 게 아니라 같은 충격으로 사고 났을 때 다음 사고 나면은 더 많이 찌그러지겠죠. 강도가 네, 강도가 약해진다. 딜러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네. 이 사이드 멤버가 이 성능 점검지를 보면 네. 되게 보기 싫어요. 엔진 쪽에 그 체크가 되거든요. 경미한 사고인데 그냥 살짝 용접만 한 게 있어요. 이 중고차 그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체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운행이라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네, 아무 문제 여기 없어요. 보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해주세요. 네, 아무 문제 없어. 네. 살짝 용접만 가지고서도 엔진 쪽에 표기가 돼 있어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사이드 멤버가 판금이 됐는데 그걸 또 안 했다라고 표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딜러가 소비자한테 선단부만 이렇게 살짝 꺾였던 부분이다. 이 뼈가 먹은 게 아니니까요. 이 정도는 문제 없으시다라고 무조건 설득하는 아니, 게 그- 맞죠. 중고차를 구매 시 이거는 정말 꼭 확인해봐라. 중고차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정식 업체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공업사도 마찬가지 않나요? 어디 카센터에 가도 판금 도색 가능이라고 하고 직영 공장이라고 하고 네. 덴트집에 가도 직영 공장이라고 하고 뭐 실제로 직영 공장이면 사업자가 있겠죠. 근데 사업자가 없으면서 남한테 일을 주면서 위탁 판매하듯이 뭐 덴트집에서 마치 직영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BR 해가지고 간판을 해놓고 정확히 이런 업체가 있는데 정말 일반 창고 같은 데서 그냥 하는 게 있듯이 중고차를 만약에 한 가지를 딱 선택한다. 정식 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정식 업체면은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허가되지 않는 업체에서 구입을 한다면 성형수술할 때 성형외과 안 가고 야매로 해요. 그런 뭐 피해가 있으신가요? 아, 없죠. 여자치고는 그래도 차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배워갔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면 나 눈탱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중고차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정비소를 가야 하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는 뭐 우리 착가는 구독자님들은 뭐 가끔 네, 보셨을 텐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인천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네. 양박사라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조그만 정비업소 하고 있는 정규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정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